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방광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그러면 네.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셨어요? 이제 비누과 가지고 약 타서 먹고 그래요. 아, 그냥 항생제 드신 거죠? 예. 그럼 항생제 드시면 며칠분 드시면 바로 좋아지시나요? 한 일주일요. 일주일 좋아졌다가 또 한 4일 있다 또 그러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굉장히 좀 항생제를 오래 쓰신 편인데 네. 보통 이제 급성 방광염인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항생제가 들어가면 양방에서도 요즘에는 한 3일 정도 아무리 늦어도 3일 정도면 항생제가 들어야지 돼요. 네, 그런데 네. 일주일이나 항생제 치료를 하셨는데 네. 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세균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한방 치료는 받아본 적은 없고 한약을 먹었어요. 아, 오늘. 한방 치료가 이 방광염 때문에 한약을 드셨나요? 아니 거기도 나쁘다고 말해가지고 아, 뭐 그러니까 보약제로. 방광염을 이렇게 목표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이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하고 방광염 증상이 동시에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소화기 증상은 늘 갖고 계시는지. 소화는 가끔가다 안 되고 이제 방광염이 심하면 토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방광염이 심하면 속도 더 안 좋아지시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세요? 예민해요. 아, 예민하고 그러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꿈을 많이 꿔요. 꿈도 많이 꾸고 혹시 가슴이 네. 두근두근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되게 그런 적 많고 그다음에 되게 그것도 걸려 있어요. 되게 어떤- 갑상선 항진증 약을 아, 먹고 갑상선 있거든요. 항진증이 걸려 계시구나.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만성 방광염은 본인의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치료하는 만성 방광염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만성 네. 방광염의 한방 치료라 그래서 치료가 모두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세도 지금 한 59세 곧 이제 60 되시는데 약간 네. 노화에 의하면 폐경도 네. 되셨고 이 하복부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고 체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이제 수분 대사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보통 이 만성 방광염이나 이런 뭐 요실금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보다는 좀 이렇게 폐경되시고 연세가 드신 40, 50대 이후에 많은 게 이런 신기가 허해서 네. 예, 노화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보약을 써서 여기를 이렇게 좀 온보 승기라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이 하복부의 기혈 순환을 좀 좋게 해서 이 하복부의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광의 습열이라 그래서 노폐물이 자꾸 끼는 거예요. 꼭 세균이 아니라고 이런 경우는 소화기 증상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처럼 뭐 미식거린다든지 뭐 배가 빵빵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소화기 치료를 같이 겸해야지 방광염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방에서는 이런 방광염이나 이런 증상을 화병이라 그러죠 보통. 네. 화병의 증상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계신데 한방에서의 화병이라는 거는 일단 화병하고 갱년기 증후군, 폐경 증후군,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굉장히 증상이 유사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화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세 굉장히 날씬하신데 좀 예민하신 성격 때문에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화병 치료 곧 청열 사화요법이라 그래서 화를 끌어내려주는 치료를 동시에 해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면 보통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확히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세 개가 어느 정도 다 결합이 돼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뭐 약을 한 재를 먹거나 뭐 한 2, 3주 뭐 한방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실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 제일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소화기를 먼저 치료할 것인지 화를 먼저 잡을 것인지 좀 가까운 한의원 이걸 전문으로 보시는 원장님을 만나보시고 일단 단계를 잡으셔서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처음에는 일단 화를 내리는 청열사화법이라 그래서 그런 침 치료와 약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위 기능,
소화 기능을 좋게 해서 노폐물이 쌓인 스베를 조금 빼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온보 승기 기운을 올려주는 치료를 병행을 조금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항생제를 일주일 드시고 또 며칠 있다 또 있으면 또 항생제 드시고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시고요. 이 자체가 또 소화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환갑도 안 되셨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돼요. 한방에서는 충분히 한 뭐 치료 기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런 여성 질환 전문적으로 보시는 원장님 찾으셔서 치료를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요. 치료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침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라 그래서 아랫배 쪽에 뜸을 뜬다거나 좌운요법을 한다거나 이 따뜻하게 하는 치료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심각한 정도는 침으로는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한약을 조금 장기적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좀 음식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술 안 드시죠? 예. 술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은 커피 같은 거 드시면 계속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예.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있으면 끊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맵거나 짜거나 그런 음식들은 이렇게 물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음식도 조금 삼가하시고 당연히 소화기 안 좋으시니까 뭐 인스턴트 밀가루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이 운동하시라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이게 결국은 면역력은 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걷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매일 목욕탕에 가셔서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하도록 하시다거나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은 1년 내내 입안이 헐어 계시면 정말 식사도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키에 비해서 지금 이 연세에 몸무게도 50kg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굉장히 말르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혀 질환은 일단 원인을 좀 찾아볼게요. 원인을 찾아보면 구강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입에 혹시 틀니나 보철 같은 게 잘못돼가지고 그게 계속 자극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강 건조증이라 그래서 입이 계속 마를 때,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내미는 뭐 계속 혀를 내미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을 때도 구내염에 노출이 잘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신적인 요인인데 혀의 질환이지만 호르몬 관련해서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분, 엽산, 비타민 B 같은 영양분이 부족해도 사실 이 구내염이 계속 만성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방적인 얘기지만 양방에서도 이 구내염을 우울증이나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구내염의 좀 원인이고요. 일단 한방에서 구내염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내염이 생기는 거는 사실 구내염도 염증이거든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정상적인 이 세포하고 싸우면서 나오는 그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1년 내내 계속된다는 거는 외부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의 내부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내부의 문제를 찾는 거는 아무래도 한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내염은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어느 장기에 있는지 그거를 찾는 게 사실 이 전문가들의 목표인데 일단 가장 뭐 화병은 보통 심장에 화가 쌓여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화라는 거는 몸에서 물하고 불이 있으면 불은 내버려 두면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물은 내버려 두면 폭포가 떨어질수록 밑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인체에서는 이 정상적인 화열은 올라가야 될 화열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아래쪽을 데펴주고 원기의 근원이 돼야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떨어져야 되는 수는 물은 위로 올라가서 위에 화가 붕붕붕 뜨지 않도록 잡아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승화광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심장에 화가 있으면 이 수승을 해도 화가 더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화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쪽으로 이
가슴 위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시청자분처럼 구내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탈모가 된다거나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화병 증상이 동반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화 치료는 침으로 이렇게 하기시켜주는 청열침을 맞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열할 수 있는 약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인데 물론 심장화 그 밑에 이제 소화기가 있죠. 소화기에 위에 열이 많은 경우도 사실 구내염이 자주 생겨요. 저희가 한의원에 가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혀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혀의 색깔을 보는 거는 심장에 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혀를 내보세요 할 때 설태라는 거를 보는데 이 혀에 끼어 있는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열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설태가 많이 껴요. 설태가 하얗게 낀다거나 노랗게 두껍게 낀다거나 그래서 그 상태는 위에 수혈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구취, 냄새도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께서 위에 어떤 열이 있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서 이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불이 활활활 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청열요법, 청열사화요법을 써야 되지만 불은 정상인데 물이 부족한 경우는 진짜로는 이 양기는 화는 정상인데 음액이 떨어지면서 몸에 물이 부족하면서 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를 사실 허열 상태라 그러는데 이 경우는 청열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음을 보충을 해서 떨어진 음을 올려줘서 이 물불에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자음 강화, 음을 보충을 해서 화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음 강화요법은 침 치료는 조금 암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침 치료는 조금 부족하고 보음제를 조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은 그냥 뭐 구내염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화는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그 화가 심장의 화인지 아니면 위의 열인지 아니면 음허에서 생긴 허열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재반 증상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하셔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침요법, 양요법,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앞에 방광염을 설명을 드렸듯이 수승화강이라는 게 잘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약침 중에서 면역약침이라는 약침이 있거든요. 그 약침은 올라가는 화는 내려주고 부족한 물은 올려주는 수승화강 약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수승화강 약침을 쓰시는 원장님이 계시면 면역약침을 병행하시면 훨씬 치료 속도가 빠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조금 잘못된 뭐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거나 그런 습관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뭐 보철이나 틀니 좀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치과 치료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드실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거나 그다음에 당연히 맵고 짜고 너무 자극적인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술은 절대 안 드세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뭐 커피, 초콜릿, 자극적을 조금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본이 화라 그랬잖아요. 화를 조절하도록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주는 거고 사실 화는 자기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무슨 취미생활을 하신다든지 화병이라는 거는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그런 좀 영양 문제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그런 좀 보조제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됐어요. 아, 1년 되셨어요. 그러면 네. 그동안에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 안 하고 계속 공장에 일하거든요. 아, 치료를 못 하셨구나. 그러면 네. 붓는 부위가 팔다리가 네. 붓는다 그러셨는데 팔다리 전체가 부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관절면이 부으시는 건지. 아니 관절이고 전체 다리 다 붓고 뚝뚝 소리가 나고 뚝뚝 소리가 통증이 나고. 와요. 이게 주먹 쥐기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 막 부어갖고 내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또- 그러면 일하시느라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네요. 그죠?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드시는 약이 무슨 뭐 병원에서 소염제나 뭐 이런 약 갖다가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것도 없고 아, 약도 그냥 전혀 안 드셨구나. 예, 계속 일만 하니까 아, 혹시 갑상선이나 당뇨나 이런 증상은 뭐 질환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네, 갑상선 같은 거는 전에 해봤는데 뭐 조그만 혹이 있기는 한데 괜찮은 쪽으로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왼쪽 다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있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서 이거를 전신적인 부종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관절 부종인지 이게 사실 일단 치료하는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보통 이 정도 증상이 되시면 다른 분들은 그냥 사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비대라고 뭐 진단은 받으셨지만 사실 심장성 부종인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치료를 뭐 이렇게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심장 비대에 의한 전신 부종인 것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기혈순환에 중점을 두고 심장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기혈순환에 중점을 둬서 전신 부종을 해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되고요. 일단 지금 뭐 계단 내려갈 때 뚝뚝뚝 소리도 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도 안 쥐어지고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뭐 한쪽 무릎에만 뭐 이렇게 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일단 뭐 팔, 뭐 손목, 무릎 뭐 발목 이렇게 다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네. 공장에서 일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팔다리 다른 집안에서 그냥 일을 안 하시는 주부님보다는 훨씬 더 이런 노동 강도도 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신 부종, 심장성 부종보다는 약간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일단 부종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침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네?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이 연골이 닳아지면서 이 뼈하고 관절을 이루는 인대가 계속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붓고 아프고 뚝뚝 소리가 나는 그런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좀 시간은 없으시지만 만약에 더 심해지게 되면 이거를 초반에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뭐 걷기도 힘들고 거의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드시는 소염제보다는 직접 침 치료를 통해서 또는 한의원에 가시면 비싼 한약 아니고요. 일단 관절을 튼튼하게 하거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거나 또는 소염작용이 있는 한약, 가루로 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셔서 같이 드시면서 침 치료 받으시고 일단 열이 나고 이렇게 부어 있는 데는 부항요법도 좋아요. 부항요법에서 스글도 조금 제거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키가 150에 약간 작으신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살 빼란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체중이 부하가 되면 눌려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시지만 일단 체중 관리를 조금 해보시도록 하세요. 뭐 일을 하셔야 살 되니까 빼는 뭐 식사를 거요? 많이 줄일 수는 없으시지만 조금 먹는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배가 부르는 음식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이나 칼슘 이렇게 좀 부피는 작되 영양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양 섭취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영양 섭취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또 운동하고 노동은 또 다르거든요. 운동이라는 거는 관절 주위를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을 조금 튼튼하게 하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로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무릎을 쭉 펴고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발목도 돌리고 손목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셔서 이제 더 이상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이 된 거를 되돌리는 건 상당히 힘드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에 골다공증도 있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양 밸런스도 많이 깨져 계시니까 일단 영양 흡수면 섭취하는 거 잘 신경 쓰시고 하루도 빨리 시간을 내셔서 일단 한의원에 가셔서 침 맞고 필요한 관절염 치료를 조금 받으시고 일단 심장성 부종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전신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하루도 빨리 좀 하시는 게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는 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시지만. 그래서 네네. 그리고 막 골이 아프고. 집에서는 좀 순환이 잘 되도록 뭐 온탕을 한다거나 냉온욕을 하셔가지고 일단 몸을 순환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